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AIML 솔루션 아키텍트 김대근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세션을 진행하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최영준입니다. 대근님, 리인벤트 2020에서 AIML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소개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서비스가 바로 분산학습이죠. 네, 영준님 그렇습니다. 이미지 및 자연어 처리에 대한 딥러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높은 정확도를 위해 모델이 복잡하고 데이터 보인도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GPT-3의 경우 모델 파라미터 개수만 1750억 개여 있고 입력 데이터로 3000억 개의 토큰이 필요하죠. 따라서 분산학습을 위한 관리형 서비스들이 소개됐다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AWS에 이전에도 분산학습을 위한 클러스터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차별화 포인트일까요? 네, GPU 클러스터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대용량 데이터에 적합한 스토리지, 네트워크 병목, CPU, GPU 유틸라이제이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선 각계격파로 별도로 환경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이를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상에서 코드 맷줄로 인프라 설정 필요 없이 분산학습을 쉽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분산학습의 기존 이슈를 짧게 알아보고 분산학습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AWS 세 가지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분산학습을 모니터링해야 대한 방법도 함께 알아보고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딥러닝 모델 분산학습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GPU만 많이 장만한다고 분산학습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최근 파이토치 DB나 호로보드 같은 오픈소스로 분산학습을 쉽게 수행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인프라 측면에서는 GPU 간 네트워크 병목, 대용량 데이터의 파일 입출력에 대한 병목을 고려하지 않으면 학습이 어렵습니다. 특히 GPT-3 같은 대용량 모델을 온프렘에서 학습하려면 인프라 관리 전문가가 필수입니다. AWS에서도 기존에 분산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모범 사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프라 설정이 필요하고 분산학습 시 대용량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별도의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디버깅하려면 별도의 디버깅 툴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분산학습은 모니터링도 중요하죠. CPU, GPU, 파일 시스템, I/O 모니터링을 하면서 학습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이슈 발생 시 곧바로 개선해야 학습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 부재했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분산학습을 위한 AWS의 대표적인 기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먼저 기존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잡에서 추가된 서비스들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S3에서 곧바로 트레이닝 인스턴스로 복사하는 대신 고속 공유 파일 시스템으로 아마존 FSx4 러스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인스턴스의 GPU 내 네트워크의 대역폭은 낮은 지연율과 높은 처리량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인 일라스틱 패브릭 어댑터를 사용하여 선택한 클러스에 따라 100GBps에서 400GBps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학습 상황 및 리소스를 모니터링하는 세이지메이커 디버거도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분산학습들과의 차별점과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는 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서는 분산학습에 필요한 인프라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툴킷도 아마존 ECR의 공용 리포지토리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맷줄 코드만으로 분산학습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죠. 그림에서 FSx4 러스터가 있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S3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사이즈가 클 때 러스터를 사용하면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로딩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분산학습의 핵심 기술 중 파일 시스템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AWS 서비스를 활용하기에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의 양이 점차 커지게 되면 S3에 있는 학습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또한 학습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WS는 S3에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트레이닝 잡이 수행되는 분산학습 클러스터에 가져올 수 있도록 아마존 FSx4 러스터를 제공합니다. FSx4 러스터는 러스트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병렬 파일 시스템으로
초당 100GB 이상의 처리량 수백만 IOPS를 지원하기에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짧은 레이턴시로 처리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 어댑터입니다. 보통 인스턴스 간 네트워크 통신 시 TCP/IP 스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 수신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로 이렇게 화물들을 배송해야 되는데 만약 택배 차량이 한 차선만 이용하게 되면 뒤의 차량들은 줄줄이 느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라스틱 패브릭 어댑터는 OS 우회를 통해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하드웨어와 직접 통신합니다. 다시 말해 뒷차량이 텅텅 비어있는 옆 차선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분산학습 클러스터의 인프라 환경도 중요하지만 분산학습을 처리하는 알고리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인프라 환경이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이라면 자동차가 원활히 달릴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만드는 것이 분산학습을 처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얼마나 인프라에 맞게 설계하였느냐가 중요하며 아마존 세이시메이커에서는 두 가지 분산학습 알고리즘을 AWS 분산학습 클러스터에 특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이시메이커 데이터 패러리즘 라이브러리는 GPU 간 또는 여러 인스턴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주고받는 모델 파라미터의 병목을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백워드 패스에서의 최적화된 올 리드시 오퍼레이터 활용 방법 등의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였고 특히 밸런스드 퓨전 버퍼로 일라스틱 패브릭 어댑터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이시메이커 모델 패러리즘 라이브러리는 모델 구조를 분석하여 방향성 비사이클 그래프로 구성한 다음 서브 그래프 형태로 분리하여 각 GPU 노드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일 GPU 노드에서는 일부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학습이 일어나므로 GPU 메모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까 밸런스드 퓨전 버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존 방식과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쉽게 말해 동일한 사이즈의 버퍼를 각 GPU에 할당해서 모든 GPU가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특정 웨이트 사이즈가 클 경우 기존에는 단일 GPU에서 이렇게 모두 처리했지만 세이시메이커 데이터 패러럴은 이를 여러 GPU들에게 분산한 거죠. 이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이시메이커 데이터 패러리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3의 학습 파일 대량의 데이터를 업로드한 이후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로 구성한 학습 코드에 분산학습에 필요한 몇 줄의 코드만 추가하면 기존 세이지메이커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산학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 코드에 설정한 인스턴스 타입과 수에 따라 학습 코드는 각각의 인스턴스로 자동으로 복사되고 분산학습이 완료된 다음 학습된 모델 결과 파일과 로그 등의 아웃풋 파일은 지정한 S3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S3에 업로드한 데이터 크기가 클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FXX4 러스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기존 데이터 패러리즘 방법들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딥러닝 학습은 매 스텝마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모델의 파라미터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패러럴 환경에서는 여러 GPU에서 동일한 모델 파라미터와 다른 입력값으로 각 GPU마다 다른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이를 다 합산한 값을 가지고 각 GPU의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 파라미터 서버와 호로보드에서 쓰이는 링 올 리듀스 방식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서버는 각 GPU에서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파라미터 서버에 취합 후 모델 파라미터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문제는 특정 파라미터가 몰리는 GPU 속 트래픽에서 경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GPU가 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기에 별도의 파라미터 서버를 사용하는 대신 링 올 리듀스 방식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도 문제가 있는데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레디언트를 다음 GPU 패싱하면서 그레디언트를 누적 합산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최종적으로 평균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모델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위해 다시 한 바퀴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두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많이 소요됩니다. 세이시메이커 데이터 패러럴은 파라미터 서버를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모든 GPU를 고르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컨셉이 바로
밸런스드 퓨전 버퍼입니다. 쉬운 예시로 4장의 GPU가 있고 2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파라미터 WH1 용량이 500메가이고 WH2 용량이 100메가라면 기존 파라미터 서버에서는 2장의 GPU만 활용하고 나머지 2장의 GPU는 놓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첫 번째 GPU에서 500메가 파라미터를 계산하느라 추가적인 병목이 발생합니다. 밸런스드 퓨전 버퍼는 각 GPU마다 동일한 버퍼 사이즈를 할당합니다. 각 GPU에서 동일하게 150메가 파라미터를 처리하므로 모든 GPU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림에서 WH1이 500메가인데요.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네, WH1을 4개로 분할해서 각 GPU에 할당하고 마지막 GPU에서는 150메가 버퍼 중에서 50메가는 WH1 파라미터를 처리하고 100메가는 WH2 파라미터를 처리합니다. 여러 GPU들이 동시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다 보면 파라미터의 순서가 꼬일 수 있을 듯한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네, 기존 방법은 어떤 그레이디언트가 주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협상 과정인 네고시에이션이 필요한데 밸런스드 퓨전 버퍼에서는 순서를 기억하고 있다가 곧바로 매핑해 주기 때문에 네고시에이션이 들어가는 추가 지연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버퍼 사이즈가 100메가이고 5, 3, 4, 2, 1 순서대로 들어오는 그레이디언트 용량은 각각 50메가, 50메가, 250메가, 75메가, 100메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0번 GPU는 5와 3이 0번 버퍼로 들어가죠. 그리고 4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3개의 버퍼에 분산되어 들어갑니다. 2는 3번 버퍼에서 남는 공간과 그 다음 버퍼의 앞에 들어가고요. 1도 마찬가지로 4번 버퍼에 남는 공간과 마지막 버퍼의 앞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번 GPU에서 순서가 꼬여서 5, 4, 3, 2, 1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3이 4 뒤에 있다 하더라도 밸런스드 퓨전 버퍼에 매핑되는 순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버퍼 내 순서가 그대로 보장됩니다. 4보다 3이 먼저 들어가죠. 4는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학습에 필요한 코드는 몇 줄의 코드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개발자 문서에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파이토치 예시입니다. 세시미커 실행 코드는 더욱 간편합니다. 인스턴스 타입, 개수를 정의해주고 분산학습을 위한 파라미터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코드에서는 8개의 A100 GPU가 탑재된 P4D.24X 라지 인스턴스를 8개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GPU의 총 개수는 64개입니다. 그리고 분산학습을 위한 파라미터에 데이터 패러렐을 실행한다는 플래그를 true로 선언 후 실행하시면 됩니다. 텐서플로우2 호로보드와 비교해보면 버트 라지와 마스크 RCNN 모두에서 세이지메이커의 데이터 패러리즘의 성능이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데이터 패러리즘은 최대 23%까지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확장 효율성은 최대 16%까지 개선됩니다. 파이토치 DDP와 비교한 실험에서도 세이지메이커 데이터 패러렐의 처리 속도는 최대 52% 그리고 확장 효율성은 최대 29%까지 개선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와, 실험 결과만 봐도 곧바로 쓰고 싶어지네요. 그런데 GPT-3와 같은 더욱 복잡한 모델은 GPU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나요? 네, 영진님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이럴 때 이제부터 소개할 세이지메이커 모델 패러리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이지메이커 모델 패러리즘은 모델을 그래프 형태로 변환한 다음 설정 값을 입력한 파티션 수만큼 서브 그래프로 나눌 수 있으며 나누어진 서브 그래프에 대해 포워드와 백워드 연산을 GPU 수에 맞게 효율적으로 GPU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순차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할 필요 없이 일부 파라미터만 학습하면 되므로 GPU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모델 패러렐리즘 기법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네, 여러 GPU의 모델의 계층별을 분할할 때 나이브한 파티셔닝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딥러닝 모델은 포워드 패스와 백워드 패스를 순차적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각 서브 그래프의 출력이
이전 서브 그래프의 출력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0번 GPU는 그레이던트가 전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 상태로 유지되므로 GPU 사용률이 저하됩니다. 세이지메이커 모델 패러리즘은 이에 대해 적절한 파티셔닝을 자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GPU 사용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학습 스크립트 코드를 많이 수정해야 하나요?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항상 진입 장벽이 있더라고요. 네, 예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몇 줄의 코드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smp.step 데코레이터에서 포워드 패스, 백워드 패스만 정의해주면 모델 분할에 대한 로직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세이지메이커 실행 코드에서는 모델 패러리즘을 위한 파라미터들을 몇 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이 마이크로 배치스, 파이프라인, 파티션즈입니다. 이 코드에서는 4개의 마이크로 배치와 2개의 파티션을 지정해서 2장의 GPU에서 모델 병렬화를 수행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디폴트 값은 인터리비드인데 포워드 패스와 백워드 패스를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고 심플로 변경하면 포워드 패스와 백워드 패스를 순차적으로 수행합니다. 2개의 GPU와 2개의 마이크로 배치로 파이프라인을 인터리비드 방식으로 수행하는 예시입니다. 먼저 0번 GPU의 0번 마이크로 배치에서 포워드 패스를 수행합니다. 곧바로 1번 GPU에서 다음 레이어의 포워드 패스를 수행합니다. 병렬적으로 0번 GPU에서 1번 마이크로 배치에 대한 포워드 패스를 수행하고요. GPU 1번에서 0번 마이크로 배치 포워드 패스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백워드 패스를 수행 후 0번 GPU로 넘깁니다. 참고로 아직 1번 마이크로 배치는 포워드 패스가 끝나지 않아 백워드 패스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0번 GPU에서 마지막 백워드 패스를 수행하고 동시에 1번 GPU에서는 1번 마이크로 배치에 대한 마지막 포워드 패스를 수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0번 마이크로 배치 파라미터는 전부 업데이트 되었고 이제 1번 마이크로 배치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0번 마이크로 배치는 전부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1번 마이크로 배치를 업데이트해야겠죠? 1번 GPU에서 1번 마이크로 배치에 대한 백워드 패스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0번 GPU에서 1번 마이크로 배치에 대한 최종 백워드 패스를 수행합니다. 대표적인 랭귀지 모델들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GPT-2 라지 모델 학습 시 P3.16S 라지 인스턴스에서는 GPU 메모리 부족으로 out of 메모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이지메이커 모델 패러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 GPU 메모리를 사용하더라도 발생되지 않고 out of 메모리 모델 학습이 진행되며 그에 따른 처리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대근님. 복잡한 구현 없이 몇 줄의 코드만으로 분산학습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무엇일까요? 네, 중간중간 학습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세이지메이커에서 그 기능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주님께서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산학습을 실제 수행해 보신 분들은 많은 리소스를 활용하다 보면 학습 성능 외에도 모델에 활용되는 리소스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모델 코드에서 로그를 남기는 방법이나 터미널에서 엔비디아 SMI 등을 이용해서 GPU 메모리 사용률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정보의 양은 제한적이고 종합적으로 현재 상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세이지메이커는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제공하나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모델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학습에서 발생하는 이상 상태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텐서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 클러스터의 리소스 사용률을 모니터링하여 분산학습에 대한 리소스 상태와 분산학습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소스 보틀넥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델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학습 모델의 성능은 일반적으로 학습 코드에서 프린트 또는 로그를 이용하여 표준 스트림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세이지메이커의 매트릭스 데피니션스 기능을 이용하면 출력되는 값을 이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보여지는 학습 로고의 형태에 맞는 정규 표현식을 오른쪽과 같이 사전에 정의한 후 학습을 수행하면 하단의 그래프를 AWS 콘솔 내 세이지메이커 서비스의 트레이닝 잡 항목에서 플롯된 그래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델의 이상 탐지, 텐서 수집이라고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동작하는 건가요? AWS에는 세이지메이커 디버거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학습 코드에 별도 수정 없이 세이지메이커의 실행 코드에 설정만 추가하면 학습이 수행되는 동안 로스, 웨이트, 그레디언트 값을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과 프레임워크의 매트릭스 정보 또한 자동으로 수집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S3에 저장이 됩니다. 디버거는 Vanishing Gradient와 Not Decreasing Loss와 같이 20개 이상의 빌트인 룰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S3에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룰 설정에 위배가 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룰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학습을 중단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한 텐서 값들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왼쪽과 같이 로스의 변화 값을 플롯하여 볼 수 있거나 조금 더 응용한다면 오른쪽과 같이 그레디언트의 분포를 보면서 베니싱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도 있고 캔과 같이 Explainable AI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디버거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이 리임팩트에 소개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GPU, CPU, 네트워크, 메모리 등 시스템 리소스의 사용률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습 작업을 프로파일링하는 기능이 이번에 소개되었습니다.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리소스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나 노트북에서 모니터링의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디버거 프로파일링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버거 프로파일링 리포트에는 시스템 리소스 사용료가 관련된 시스템 매트릭을 제공하고 있고 시스템 매트릭스에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인사이트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슈 내용과 이슈의 발생 횟수, 이슈 해결을 위해 권장사항 등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로우 GPU 유틸라이제이션 이슈가 발생한 경우 인사이트의 정보를 활용해서 분산 학습에서 배치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으로 GPU 사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은 분산학습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화면의 예시와 같이 모델 정확도가 검증 데이터셋에 대해 60% 정도이기에 왼쪽 그래프의 수렴 정도를 확인하여 러닝 레이트와 같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변경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학습 대신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변경을 선택한 이유는 세이지메이커 디버거의 이상 상태를 보시면 오버트레이닝 이슈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학습이 덜 된 것보다는 로컬 옵티멈에 빠진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버트레이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 에폭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학습 코드 내 얼리 스타핑 등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겠죠. GPU 학습 클러스터에 대해 디버거 프로파일링은 분산 학습의 전체 시스템 사용률을 히트맵 형태로도 제공해 줍니다. X축은 시간을 의미하고 Y축은 전체 노드의 CPU와 GPU 코드를 의미하는데 색깔이 짙은 경우가 리소스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고 옅을수록 사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현재 CPU 버틀렉으로 학습 속도가 느려져 있을 수 있고 GPU는 오히려 많은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을 수 있기에 학습 코드에서 데이터 전처리 영역과 같이 CPU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디버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데모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데모는 다음 깃 2개 중 아무거나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데모는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를 생성한 다음 수행하시면 됩니다.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환경에서 두 번째 탭을 클릭하시면 기세 코드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데요. 클론 레파지토리에 깃 주소를 복사하여 추가한 다음 클론 버튼을 클릭합니다. 깃 클론이 완료된 다음 폴더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세이지메이커 활용 예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깃의 리드미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번 데모는 3번 폴더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3번 폴더에는 노트북 파일과 트레인 언더바 코드 폴더가 있습니다. 트레인 언더바 코드 폴더 내에는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로 작성된 학습 코드가 각각 2개씩 있고요. 뒤에 SMDP가 붙어 있는 파일은 세이지메이커 데이터 패러렐리즘 라이브러리를 추가한 코드입니다. 이번 데모는 파이토치 위주로 설명드릴 예정이고 우선 파이토치 언더바 엠리스트 파이썬 파일을 이용해서 온프렘에서 학습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터미널로 들어가서 기존과 동일하게 파이썬 명령어를 통해 학습을 실행시켜 보기 위해 터미널 환경에는 토치 패키지를 설치한 다음 파이토치 언더바 엠리스트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여 모델 학습이 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이용하여 세이지메이커 데이터 패러렐리즘 라이브러리를 적용하는 방법은 파이토치 언더바 엠리스트 언더바 SMDP 파이썬 파일을 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패키지를 추가한 다음 환경을 초기화하는 init 프로세스 그룹 함수를 호출하고 다음 파이썬 파일이 실행되는 순서로 맨 아래로 내려가서 전체 GPU 클러스터를 활용할 GPU 수인 월드 사이즈와 각 GPU당 번호를 가진 랭크 값 등을 get 함수로 변수 값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호출된 train 함수에서 데이터를 로드하는 함수로 이동하게 되면 전체 학습 데이터를 GPU 개수에 맞게 균등하게 분배해주는 distributed sampler 함수에서 앞서 저장한 월드 사이즈와 랭크 값을 이용하여 설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이지메이커의 distributed data parallel 함수를 랩핑하여 선언하시면 분산학습을 위한 설정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세이지메이커에서 학습 코드를 수행하기 위한 노트북 실행 파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노트북 파일을 열어보면 실행을 위한 패키지를 설치하고 세이지메이커의 세션과 권한과 관련된 롤 정보 그리고 학습할 데이터가 위치하는 S3의 버킷 프리픽스 정보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는 사전에 준비된 경우 바로 S3에 업로드 하셔도 되는데 데모에서는 노트북에서 간단히 데이터셋을 준비한 다음 S3로 업로드하는 것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학습 스크립트는 저희가 바로 직전 작업한 파이토치 엠리스트 SMDP 파이썬 코드입니다. 다음은 세이지메이커의 디버거를 활용하는 코드입니다. 데모는 로스나 디크리징과 프로파일링 리포트 전체를 받기 위한 룰을 간단하게 선언하였고요. 다음은 선택적으로 리소스 프로파일링에 대해 상세 설정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500ms마다 모니터를 수행하며 5번째 스텝에서부터 시작해서 10번째까지 프레임워크를 프로파일링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상세 프로파일링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 매트릭 정보를 트레인 언더바 로스와 테스트 언더바 애큐러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작성해 봤고요.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데이터 패러렐리즘 라이브러리를 실행하기 위해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의 다음과 같이 enabled true로 설정하고 인스턴스 타입은 V100 16기가 메모리와 8장 장착된 MLP3 16X 라지 1개의 노드를 사용하도록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선언한 파라미터는 모두 세이지메이커 파이토치 에스티메이터의 파라미터로 설정하여 실행하시면 됩니다. 텐서플로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선언할 수 있고요. 아래 주석을 참고하시면 텐서플로우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에스티메이터를 선언한 다음 학습 데이터셋이 있는 S3의 위치 정보를 fit 함수에 추가하여 실행하면 세이지메이커의 분산 학습은 시작이 됩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로그에서 모델 학습이 성공적으로 끝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신데요. 이 데모는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했기 때문에 실제 학습 시간만큼 가금되는 것이 아니라 70.1% 절감된 시간에 대해서 가금된다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파일링 리포트에 대해 아래 코드를 이용하여 S3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나 왼쪽의 메뉴바에 맨 아래 탭을 클릭한 후 Experiments and Trials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periments and Trials는 세이지메이커에서 실험한 결과 로그를 모두 보실 수 있는데요. 세이지메이커 익스페리먼트를 이용하실 경우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데모는 익스페리먼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Unassigned Trial Components에서 보실 수 있고 클릭을 하시면 실행한 트라이얼 중에서 저희가 실행한 네임을 찾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오픈 디버거 for 인사이츠와 오픈 인 트라이얼 디테일즈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 디버거 for 인사이츠를 클릭하시면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모니터링과 프로파일링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과 리소스와 관련된 프로파일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학습에 대한 시간과 초기 준비 단계, 스팟 동안 중단된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노드에서 사용된 리소스의 통계 정보를 통해 GPU, CPU, 네트워크 사용률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테이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레임워크의 오퍼레이션 중에서 어떤 오퍼레이터가 GPU를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학습 동안 발생한 이슈가 있는 경우 인사이츠에서 각각의 이슈 사항과 권장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노드 탭을 클릭하시면 각 CPU와 GPU 코어별 사용률에 대해 각 코어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히트맵 형태로 시스템의 사용률을 보실 수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 리소스의 보틀렉이나 사용률을 한눈에 보시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링 리포트에는 다양한 파이 차트와 통계 정보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스텝별로 학습 시간의 민맥스 값을 볼 수도 있고, 각 GPU 코어별 GPU 사용률이나 데이터 로드 시간이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분산학습 코드는 깃에서 이미지 데이터셋을 학습하는 방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데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AWS 서밋 온라인 코리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